뉴스킹 박지훈입니다. 킹스맨들의 주요 이슈를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오늘 킹스맨 나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노여상 아나운서, 임경진 작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힘차게 시작하기 전에 광고 먼저 듣겠습니다. 입안이 불편하다 싶으면 초반에 바로 잡는 입병치료제 아픈 입엔 큐. 목이 아플 때도 각을 치료. 아픈 입엔 큐. 코롱제약. 훌쩍 간질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유한양행 수입 한국 유시비제약. 그거 아세요? 요즘 세라젬이 신혼템, 이사템, 육아템, 효도템으로 불리고 있대요. 가족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할 때 세라젬을 선물해보세요. 가족의 재밌는 삶이 펼쳐지도록. 식약처 인증 미국 FDA 승인 의료가전 세라젬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기업의 사업 전환과 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근로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고민되네. 창문을 열자니 미세먼지가 걱정이고, 이대로 있자니 실내 공기 오염이 걱정이고, 환기 어떡하지? 킴펠이 있잖아요. 킴펠 환기 시스템은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가 가능해 감염 위험도를 줄여줘요. 킴펠과 환기 타임 하세요. 환기가전 킴펠. 네, 킹스맨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민영배 의원 전략적 탈당, 검수완박, 강행 의지로 뽑아봤습니다. 네,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했습니다. 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입니다.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에 합류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죠. 때문에 무소속 의원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향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마련해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도 민영배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당내에서 검수완박을 비판했던 조응천 의원은 국민들 보시기에 꼼수라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자, 민영배 의원 탈당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한 이유 좀 짧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되다 보니까 네. 야당에서 진행을 지연시키는 걸 또 막으려고 하는 건데요. 안건조정위가 제1교섭단체 민주당이죠. 그리고 네. 제1교섭단체가 아닌 조정위원수를 3대3으로 똑같이 구성을 하는데요. 만약에 무소속 의원이 야당 몫으로 배치가 되면 네. 3대3 균형이 깨지고 찬반이 4대2가 되면서 법안 처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90일간 연장이 돼요. 그렇습니다. 못하는 거죠, 사실 그래 되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네. 법안을 좀 이제 정밀하게 이 구성 내용을 이제 살펴보자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90일로 제한을 두는 것도 원래는 빨리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은 시간적 제한이 사실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4월 안에 민주당은 네. 이제 처리하려고 처리해야 하니까 되니까. 예, 급하게 이제 움직이게 된 거죠. 자, 양향자 의원이 이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직접 작성한 거 맞다라고 지금 했던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저녁에 나온 조선일보 인터뷰가 있었어요. 인터뷰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예. 작성한 걸로 물론 이제 내용을 좀 검토해 보려고 여러 의견을 구해 보려고 이제 만들었었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제 유출이 됐는지와는 이 별개로 본인의 이제 입장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고요. 이제 양향자 의원이 이렇게 밝히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무소속,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 소위에 넣어서 이 꼼수를 쓴다, 무리수를 부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무리수를 두게 된 그런 연쇄
부작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니 다른 무소속 의원도 있잖아요. 민주당 계열에 양양자 의원을 굳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무소속이지만 자신의 당이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죠. 원치 않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민주당에서 이제 윤리 심판원을 그렇죠. 통해서 이제 제명을 무슨 당했었죠. 직원 성추 비리 그렇습니다. 사건 이제 있었죠. 보좌관의 이제 성추행 의혹을 이제 무마시키려고 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에도 뭐 양양자 의원 외에도 뭐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민주당 계열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러 선택지 중에 아마 이제 양양자 의원하고 일종의 이 교감을 좀 가졌을 걸로 생각은 돼요. 아니 그러면 그거 안 한다고 하면 되나 생각 다르니까 시키지 말라고 하면 되지. 이거를 굳이 자신이 한다고 했다가 이제 마음을 바꾼 셈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자신이 얘기가 나오는 있던 거예요. 정당이 정상이 아니게 만들어 버린잖아요. 그렇죠. 안께도 사보임하는 게 문제인데 또 다시 비정상화 만드는 게 이게 정상적인 행동인가요? 그러니까 질문 뭐, 드리는 예. 거예요. 예. 뭐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민주당 행동을 국민의힘의 정의당은 꼼수다 테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반발했고요.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대국민 인사테러라고 했는데 민영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겠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상당히 이제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논란이 많은 법안인데 계속 이제 2중 3중의 장치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억지로 통과시키는 것 같은 그래 보이네요. 모양새이기 때문에 법안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논란이 없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정치적 부담을 좀 지게 된 그런 형국입니다. 어쨌든 간에 참 걸림돌이 계속 보이는 상황인데 자, 아직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이에요. 해외 순방까지 얘기했다가 지금 보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야가 예. 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원래는 순방 가는 거를 뭐 미룰 생각이 없는 걸로 보였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일정을 변경하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통과시켜 주려고 이제 살라미 전술이라 그러죠. 이제 회기를 계속 이제 국회 회기를 이제 쫙 변경하는 쪼개서. 거, 예. 잘게 쪼개는 거. 예. 이거를 이제 의장이 직접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을 해석을 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거꾸로 박병석 의장이 이제 중재를 시도하면서 이거를 이제 억지로 통과시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다. 이제 서로 이제 유리할 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 개의 딜레마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세 개의 딜레마요? 양양자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예. 중간적으로 뭐 어떤 그 키를 쥐고 있는 일테면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입니다. 정의당이 얼마만큼 앞으로 이제 협조 여부가 이제 예. 뭐 대안을 제시해서 다른 방향을 이제 이 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회기 변경, 회차 변경을 통해서 이제 국회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켜 주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해줄 거냐. 예. 그리고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해당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켜줄 거냐. 아하. 이 세 개의 고비를 다 넘어야 되는 이제 국면인데 일단은 박병석 의장과 충분한 협의가 돼 있는지 그게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자, 박병석 의장의 걸림돌도 있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안건 조정위가 열릴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안건 조정위 이건 통과가 될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의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좀 변수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는 정족수 180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릴 건데요. 오늘 뭐 8명인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미 사실은 뭐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영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뭐 돌려놓은 이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될 것 소위 같은데요. 통과는 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예. 아마 이제 법사위 통과도 이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음 그거는 박병석 의장의 그렇습니다. 직권 회부를 하느냐. 본회의에서 과연 이제 이게 네. 통과가 되느냐 이 여부일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두 개가 기억이 나요. 직권 회부를 했던 적도 있어요. 임대차 네. 3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라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임대차 3법처럼 가겠지.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언론중재법처럼
시켜주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국회의장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박병석 의장의 포지션이 조금 더 중간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문희상 의장이나 정세균 의장 시절에는 여당의 보조에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직권상정도 많이 하고 회차 회기 변경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한 편이었는데 네. 박병석 의장은 뭐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의회주의자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여야 사이에 이견이 첨예한 법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피가 마르는 상황인 거죠. 피가 마르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참 민주당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 정도 왔는데 사실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렇죠. 직진할 수도 없고 참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칼을 뺐는데 칼을 다시 뺐어요. 이제 칼집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이 애초에 그 칼집을 다 지금 버려버리거나 버렸어요. 잃어버리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집어넣으면 몸을 찌르는 거라고 누가 그렇습니다. 표현을 자칫하면 하더라고요. 자기 배를 찌를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예. 어떻게든 이걸 처리해야 되는 게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부담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육군 참모총장 공관 입주 무산 취임 초 서초동 자택서 출퇴근으로 꼬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관저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하는 방안이 시설 노후화와 또 보안 문제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쓰겠다고 밝힌 바 있죠. 새로운 관저 대안으로는 외교부 장관 공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윤 당선인은 취임 후 상당 기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일이 인수위 수석대 부대변인은 외교부 장관 공관이 관저로 최종 결정된다 하더라도 5월 10일까지는 외교부 장관이 이용하게 된다며 바로 입주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다큐멘터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출연한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이 동시간대에 맞붙었는데요. 윤 당선인이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뒤 시청자 게시판에는 9,000개가 넘는 항의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방송 후에는 지지자와 반대쪽 모두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사부터 네. 참모총장 공간으로 가기로 했는데 외교장관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우리가 이제 민주당의 무리수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인수위의 무리수에 인수위.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제 공관 이전이나 집무실 이전이 좀 급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여러 혼란이 있는데 참모총장 공간으로 이전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낡았다는 겁니다. 낡았어. 이게 이제 지은 지 50년이 넘은 건물이어서 너무 네. 낡아가지고 예. 외교부 장관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었기 때문에 좀 이제 뭐 요즘 말로 이제 신빙이라고 하죠. 상태가 네. 좀 양호하다. 그래서 아마 이제 새거다. 그쪽으로 좀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외교부 공관의 어떤 특수성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외교부 장관이 뭐 기거하는 거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외교부 장관 공간은 공간에서 많은 분들 리셉션 같은 걸 한다고 그렇습니다. 알고 행사를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해요. 외교부 공간 같은 경우는 뭐 각국의 대사를 초청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뭐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근처는 가봤는데 이 굉장히 부지가 좋다고 넓고 알려져 있어요. 부지가 예. 굉장히 넓고 도심에서 좀 맞습니다. 떨어져 있는 공간이다 예. 보니까 외교부처럼 조금 은밀하게 내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기회가 많은 곳들에서는 예, 이제 외교부의 각 사절들을 직접 부르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혹은 이제 외교 관련된 행사들도 여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외교부 공간이 없어지게 되면 외교부 입장에서는 대안 공간을 찾기가 좀 쉽지 않다는 좀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광화문 청사 내부에 있는 데서는 이런 행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죠. 예, 당장 외교부 입장에서는 뭐 대안을 찾아야 되는 좀 곤란한 입장이다 이런 분위기도 그러니까 좀 도미노처럼 외교부 장관은 또 어디 가야 되면 또 어디도 밀어내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외교부 공간 옆에 해병대 사령관 공간이 또 있었어요. 가까운 데 한남동인가? 그것을 경호동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 장관하고 해병대 사령부 장관 해병대 사령부 공간이 비슷하게 있으니까 네. 그걸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외교부 장관 공관이나
해병대 사령관 공간이 어디 있는지는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그런데 안 되죠. 이제 네. 두 공간 사이가 이제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경호처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서 경호를 해야 되니까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거하고 있던 외교부 장관이나 네. 해병대 사령관은 또 다른 이제 공간을 찾아야 하는 연쇄적으로 지금 이제 국방부나 합참 같은 경우도 집무실에 옮겨오면서 연쇄적으로 그렇죠. 이사를 가야 되는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결국 이제 5월 10일이 됐을 때 결국은 출퇴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초동, 한남동, 뭐 하여튼 그 불가피한 상황 같은데 이게 시뮬레이션 걸어봐도 교통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인수위 측에서는 뭐 교통 통제 최소화해서 시민 편의를 가장 불편을 최소화하는 걸 예.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실제로 14일 오후에 출퇴근 동선을 경호하는 점검 작업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시부터 7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서울 한남동과 이태원 일대가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는데요. 예. 특히 그 일대가 차로가 좀 넓지 않고 우회로도 많지 않아서 교통 체증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근처 지나시는 분들은 최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출근 시간 앞당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오랫동안 거기를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옛날이긴 하지만 네네. 만만치 않은데요. 엄청난 곳이죠. 여기가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네, 만만치 않고 자꾸 제가 떠올랐어 그 길들이. 제가 지금 사무실 서초동이고요. 표정이 벌써 흑빛이 되셨는데 본인 표정이 제가 국방부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근데 네네네. 그 길들을 제가 맨날 갔던 길이라서 아유 이게 문제가 당분간은 이제 한남동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가야 이렇게 됩니다. 옮겨와야 되는 거라서 이제 한강 다리도 막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시민 불편 측면을 어떻게 할지 이게 좀 고민될 것 같습니다. 한남동에서 그 용산 국방부까지도 만만치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유퀴즈 유재석 저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출연을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출연을 왜 했을까요? 그 유퀴즈 언더블럭의 예전으로 따지면 무릎팍도사처럼 요즘 그렇죠.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윤 당선인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미지 개선 목적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유퀴즈가 그동안 뭐 게스트가 살아온 삶, 또 인간적인 에피소드를 주로 다뤄왔다 보니까 좀 검사 출신의 매서운 느낌을 좀 중화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가장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 정권 초기에 지지율이 역대 다른 정부에 비해 낮다 보니까 정권 홍보 목적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티즌은 반응이 좀 안 좋다면서요. 반응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을 한마디로 줄이면 예. 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줄여보면 갑분싸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싸하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죠.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를 이제 줄여서 말하는 건데 예. 이게 원래는 굉장히 이제 유재석 진행자나 혹은 뭐 조세호 조세호 씨. 진행자나 이런 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농담도 하고 이제 뭐 게스트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뭐 소통을 하는 게 장점인 프로그램인데 네.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 경직된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뭐 유재석 씨가 진행을 하다가 제작진들은 오늘 왜 이렇게 웃질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좀 다소 기대했던 것 같은 분위기는 안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오죽했으면 차라리 영부인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